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3월도 이제 다 지나고 1년의 4분의 1이 벌써 지났습니다. 오늘 한번 제가 그 스타일을 조금 바꿔가지고 한번 이 방송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40여 분짜리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이슈를 두 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지금 중국의 외교가 지금 뭐 좀 갈짓자 걸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외교가 파탄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해가지고 짧은 거 두 개를 시사 방송으로 하는 것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바이든과 그 북한의 대미 정책 또는 뭐 바이든을 북한이 조금 좀 우습게 보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지난 3월 8일부터 18일 날 그 한미 훈련이 있었습니다. 뭐 훈련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민망한 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연습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노동신문 3월 16일자인데 김여정이 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뭐 따뜻한 봄날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라고 뭐 상스러운 소리를 포함해서 우리를 모욕한 그런 담화가 있었고, 그리고 3월 17일 날 최선희 북한 외교부 부부장이죠. 최선희가 담화를 했는데 거기서는 그 사실 국가 간의 그 비밀 외교라는 관점에서 공개하기 조금 민망한 그런 얘기들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3월 21일 날 서해바다로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를 했죠. 크루즈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뭐 미국 국방부 얘기 들어보니까 평상시에 하는 얘기라던데 하고서 이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니까 3월 25일 날 동해로 유엔에서 이제 그 하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한 볼리스틱 미사일, 즉 탄도 미사일을 또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날짜로는 같은 날인데 이제 시간으로는 뒤죠. 3월 25일 날 그 바이든 대통령이 60여일 만에 처음으로 그 프레스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북한이 유엔 규정을 어겼다. 그리고 북한이 앞으로 그런 일을 또 하면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월 26일 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공군 원수죠. 원수 출신인 리병철이 담화를 했고 3월 30일 날 김여정이 또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그 북한의 그 담화들을 몇 개를 그 기본으로 해가지고 지금 북한이 미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미국은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하려는가 하는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동신문 3월 16일자인데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185회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로 그 대한민국 쪽을 향해서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미국 얘기가 잠깐 들어갑니다. 거기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은 이 기회에 우리는 대양 건너에서 우리 땅의 화양대를 풍기고 싶어 몸살을 앓고 있는 미국의 새 행정부에도 한마디 충고한다. 앞으로 4년간 발편 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남조선 당국은 미국을 상전으로 모신다. 상전의 지시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처럼 말하는 3년 전에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미국한테 얘기한 것인데, 사실 그 북한이 바이든이 취임하는 다음 날, 그러니까 뭐 한 취임하고 나서 한 2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서해바다로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거의 모르고 지나갈 정도였고 미국에서도 별로 이렇게 이 대꾸를 하지 않았었던 일이죠. 그러고 나서 3월 17일 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쭉 읽어보면서 아하, 지금 미국이 앞으로 북한한테 접근할 때는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국의 대북한 비밀 접촉을 아마도 이것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비밀 접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다 공개적으로 좀 비난 쪽으로 이제 다 그냥 공개해버린 거죠. 잠깐 중요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은 2월 중순부터 뉴욕을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와의 접촉을 시도해 왔다. 그러니까 2월 중순부터니까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됐을 때부터죠. 미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전저우편과 전화 통보문을 보내오면서 우리와의 접촉을 요청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먼저 요청했다는 거죠. 합동군사 연습을 벌려놓기 전날 밤에도, 이건 날짜까지 밝힌 겁니다. 3월 7일 밤 이런 소리겠죠. 제3국을 통해 우리가 접촉에 응해줄 것을 다시금 간청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뭐 여기 물론 그 거짓말도 포함이 돼 있겠습니다만은 다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미국의 요구에 응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대조선 적대 정책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자기네들은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는 미국을 조금 이제 그 안타깝게 하는 그런 얘기죠. 대화 그 자체가 이루어지려면은 서로 동등하게 마주 앉아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온다면서부터도 이제 나오는 소리가 광기 어린 북조선 위협설과 무턱대고 죄치는 완전한 비핵화 타령뿐이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만나서 얘기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얘기했는지가 나옵니다. 백악관, 국무성, 재무성, 사법성 등이 줄줄이 나서서 미국은 여전히 북조선 억제에 중요한 관심을 두고 있다느니 추가 제재와 외교적 자극을 포함하여 어떤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느니 등등 궤변을 늘어놓는가 하면 우리를 반대하는 국제회의를 소집한다, 합동주의보를 발표한다, 그 누구에 대한 기소 노름을 벌인다는 등 강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군부가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숱한 정찰 자산들을 동원하여 우리에 대한 정탐 행위를 감행하고 있으며, 이거는 지금 미국이 북한을 계속 정찰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내외의 한결같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겨냥한 침략적인 합동 군사연습을 뻐젓이 벌려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인도주의 지원 이런 거 다 웃기는 얘기다 하는 얘기죠. 일본을 행각한 미 국무장관이 여러 압박수단 혹은 완고한 수단 등이 모두 재검토 중이라고 떠들며 우리를 심히 자극하였는데, 그리고 우리와 한 번이라도 마주 않을 것을 고대한다면 몹쓸 버릇부터 고치고 시작부터 태도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핵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을 압박할 것이며, 그렇지만 외교의 문은 열려있다. 우리는 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데 대한 북한의 공식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새 정권이 시작부터 재미없는 짓들만 골라하는 것을 꼼꼼히 기록해두며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와 같은 기회를 다시는 주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 우리는 이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 그래갖고 주체 110년 2021년 3월 17일 평양 해가지고 이 최선희의 발표문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사일을 이제 갈겼는데, 우리가 그 바이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첫 번째 미사일을 3월 21일 날 쏜 거로들 다 신문에 나오고, 3월 21일 날 우리나라 신문에는 안 나왔죠. 우리나라 신문은 북한이 발사한 것을 보고서도 발표하지 않았다라고 오히려 먼저 나왔는데, 그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21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2021년 1월 22일 평안북도 구성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 발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없는 사건으로 넘어갔었죠. 그리고 3월 21일 날 북한이 평안북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2발 발사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 이 2발 발사한 거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순항미사일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탄도미사일만 해당된다라고 이제 바이든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국방부 사람들이 바이든 말에 의하면은 미국 국방부가 그것은 뭐 늘상 있는 일이라고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일 더 있다가 3월 25일 한경남도 함주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그 2발은 북한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600km를 날아가서 목표에 명중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도하고 일지를 제가 그 연합뉴스에서 따온 것을 뭐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뭐 미국 신문 같은 데서는 바이든을 향한 김정은의 첫 번째 도전이 3월 21일 날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1월 22일 날 사실은 첫 번째 도전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 하도 경황 없게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은 그냥 묻혀지고 지나갔던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제 3월 21일 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언급한 겁니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은 알았다. 이거는 이제 뭐 그냥 일상적인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뭐 미국 국방부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크루즈 미사일은 쏴도 된다더라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나 도발은 아니다라고 그 사건을 축소를 했죠. 저는 그때 이 축소를 왜 이 의미를 축소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좀 의문이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크루즈 미사일은 탄도 미사일보다 이제 속도도 느리고 그러니까 엔진이 다릅니다. 탄도 미사일은 로켓인데 크루즈 미사일은 제트 엔진을 써요. 그래서 크루즈 미사일은 속도가 그냥 비행기 속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지만은 그래도 맞으면은 다 죽는 겁니다. 터지는 거고. 그런데 뭐 그거는 결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이제 조금 가볍게 평가를 했고, 그리고 백악관 고위 관리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 북한하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북한의 도발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도 그 바이든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언론들은 물어보니까 김정은이가 미사일 발사했는 데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그냥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웃었습니다. 그것이 도발이냐 물어보니까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그냥 웃고 말았다라고 해서 그 비판하는 그런 기사가 이제 나와 있죠.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On North Korea, do you consider that to be a real provocation by North Korea? 북한이 그 3월 21일 날 쏜 것이 진짜 미국을 자극한 것이라고 보느냐 그랬더니 바이든이 No, according to the Defense Department, 국방성 관리들에 의하면은 is business as usual, 뭐 항상 하는 거라던데 라고 그러고 넘어갔죠. There's no new wrinkle in what they did. 그들이 뭐 한 데에 대해서 no wrinkle, 뭐 이렇게 그 wrinkle 뭐 주름살 이런 뜻이죠. 뭐 별거 없어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자가 그것이 외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Will it affect diplomacy at all? 그랬더니 바이든이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대충 넘어갔더니 뭐 그래서 쏜 것은 아니지만은 북한이 이제 3월 25일 날 진짜를 쐈죠. 저는 말이죠. 지금 다음 주 정도에 미국의 그 대북 정책 평가 보고서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북한이 제일 중요한 이슈라고 그러면서 그 평가 보고서가 나오는데 2달도 더 걸린다라는 게 나는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여간 뭐 미국이 대북 정책이 지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우리나라에서는 3월 21일 거를 아예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또 뭐 신문에서 이제 비판을 받았습니다. 군이 북한 미사일 발사를 다 지켜봤는데 왜 발표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지금도 3월 25일 날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도 그것이 탄도미사일이라는 말을 이렇게 그 명쾌하게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북한이 이제 뭐 자기네들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25일 날 신형 전술 유도탄 2발을 시험 발사했고 600km 날아가서 동해상에 있는 표적에 명중했다. 조금 특이한 사실은 항상 이런 거 할 때마다 김정은이 참석을 하고 지켜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김정은이가 나타나지 않고 리병철이라는 그 뭐 이 사람은 공군 원수 출신입니다. 뭐 북한에서 상당히 그 높은 사람이죠. 일설에 의하면은 그 김정은이의 부인인 리설주의 아버지라는 그런 말까지 있는데 그 말이 맞다면은 아마도 김정은이가 사위가 되는 것이죠. 이런 높은 사람이 있는데 뭐 북한 정보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100% 확실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일설에 의하면은 리설주가 뭐 이렇게 밀려났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요번에 나타난 사람은 군인이었다. 별 5개까지 했던 그런 북한의 원수가 이제 김정은 대신에 이 실험을 참관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25일 날 미국 시간으로도 25일입니다. 그날 이제 60여일 만에 대통령
프레스 컨퍼런스를 했죠. 그런데 그날 여러분들이 혹시 그 미국 TV를 보신 분들은 다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은 정말 이 보기 어려운 힘든 그런 그 프레스 컨퍼런스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즉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한테 질문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 쏜 거는 한국계 기자 같습니다. 김누구라는 기자인데 이걸 막 찾아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질문한 것도 다 써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미사일 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 이번에 미사일 쏜 거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긴장을 높이기로 선택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경고하는 그 순간 장면을 캡처한 사진인데 이게 뭡니까? 북한 너 앞으로 계속하면은 우리는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야 라고 똑바로 쳐다보고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밑에 써준 글을 읽은 것이다 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이 글을 읽은 것이 그 미국의 그래도 폭스뉴스에서 바이든 대통령 이제 디베이트를 한 적이 있었죠. 선거하기 전에. 그때 그 사회적으로 나가가지고 바이든한테 유리하게 했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던 크리스 월러스라는 그 기자가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 유명한 앵커맨이죠. 이 사람이 유튜브 채널인데 한 200여만 명 보는 거예요. 넥스트 뉴스 네트워크라는데 3월 30일자 그 방송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조 바이든이 그 보고 읽은 거다. 그 보고 읽은 건데 그 조 바이든은 그걸 반드시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력이 자기가 그 순간순간 말할 수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토킹 포인트, 무엇을 얘기해야 된다는 그 관점을 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를 써준 것을 보고 읽은 것이다. 조 바이든은 토킹 포인트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나와서 이거 얘기를 하는 장면을 또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 캡처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즉각 대통령이 얘기를 못하고 토킹 포인트를 보고 읽어야 된다는 것이 정상적이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미국의 대응을 보고 그리고 3월 26일 날 리병철 그 사람이 나와서 또 이제 담화를 발표한 겁니다. 이번에 진행된 신형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는 우리 당과 정부가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시한 국방과학 정책 목표들을 관철해 나가는 데서 거친 하나의 공정으로서 이게 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한국 기자들도 그렇고 분석하는 사람들이 북한이 왜 쐈을까? 미국하고 대화하려고 쏜 거야. 미국하고 협상용으로 쏜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그냥 애써서 그 의미를 부여하려는 사건이 되는데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이렇게 쏘는 거는 정말로 제대로 된 미사일 기술, 정말로 제대로 된 핵 기술을 완성하려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시한 국방과학 정책 목표들을 관철해 나가는 데서 거친 하나의 공정으로서 이 과정을 거쳐야지 완성이 되는데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하는 겁니다. 북한이 국방과학 정책 목표들은 뭘까? 이제 리병철 그 담화에 한참 있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은 핵전략 자산들을 때 없이 조선반도에 들이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되지만 교전 상대인 우리는 전술무기 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강도적 논리이다. 이것은 이제 자기네 억지인데 그냥 전반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 이거 북한 말이 맞는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북한이 쏘는 거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쏘는 거는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쏘면 안 된다라고 결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 북한이 그것을 안 하겠다는 걸 통해서 뭐 지원도 받고 후원도 받고 그런 그 경력이 있기 때문에 북한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쏘는 거는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이 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혹시 읽을 때 강도적 논리다. 그게 아니라 리병철 당신이 지금 틀리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워싱턴에서 정권이 바뀐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가장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골고들며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존엄을 건드리는 언행들을 일삼은 데 대하여 정확히 잊지 않고 있다. 예. 이것도 이제 지금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죠. 지금 리병철 담화문 중에서 그 북한의 최후 목표를 이제 정리해 놓은 그 문장이 나오는데 그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대양 건너 교전 일방의 앞마당에서 벌려놓은 전쟁 연습이 방어적인 것이라면, 즉 미국이 한국하고 군사훈련하는 것을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미국 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당당한 자유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북한의 핵전략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북한 미사일, 북한 핵미사일, 그거 한 발, 두 발 만드는 날, 그날 북한의 군사전략 목표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라든가 샌프란시스코를 100% 명중시킬 북한의 핵이 나오는 날, 북한은 미국의 개입을 우려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을 군사공격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군사공격 안 해도 될 거예요.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가 위태롭다고 생각한 미국은 한국을 마음 놓고 도와줄 수 없게 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북한은 핵실험을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미국은 한반도 와서 훈련하면서 방어적이라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군사 위협을 미국 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당당한 자유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 그래서 나는 이 훈련을 또 한 것이다. 나는 미국의 새 정권이 분명 첫 시작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제 리병철이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바로 3월 30일 날 또 한국을 비난하는 그런 담화문이 나왔습니다. 뭐 이제 그냥 우리들 이 한국 정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김여정이가 3월 16일 날 한 것을 따뜻한 봄날 연설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3월 29일 날 하는 것을 앵무새 담화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오죠. 미국산 앵무새라고 칭찬을 해줘도 놓을 곳은 없을 것이다.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북한이 한국을 이렇게 욕을 하고 비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지금 한국의 현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정말로 북한이 원하는 식으로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겨우 한마디 비난 아닌 비난을 했더라고요. 통일부가 김여정 담화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남북한이 최소한 예법은 지켜야 한다. 이 정도 대응이 북한의 이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북한은 대한민국은 거의 없는 것처럼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이제 북한이 중국의 백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고 보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자마자, 두 번째 탄도미사일 쏘자마자 중국이 야, 북한 걱정 마. 나는 너의 정말 친구야. 이제 미국 신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China, North Korea reaffirm alliance against hostile forces as North Korea fires missile. 북한이 3월 25일 날 미사일 쏘고, 그 미사일은 유엔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미사일이죠. 그런데 중국이 걱정 마. 너하고 나는 이제 정말로 괜찮은 동맹이야. 이제 북한은 이제 중국 쪽으로 붙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백을 믿고서 앞으로 이제 도발을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를 나의 친구야 라고 했다는 데 대해서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비난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김정은은 나의 좋은 친구지 라고 말한 그 전략적 목표는 시진핑으로부터 김정은을 뛰어넘는 효과를 가지는 그런 외교 전략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다시 수포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북한의 궁극적 전략 목표는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미사일을 최소 한두 벌 이상 보유하는 것. 그럼으로써 미국과 실제적인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 미국은 도시 하나면 완전히 부서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해구산을 펴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지금 북한은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3월 30일 날 SBS에서 존 볼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존 볼튼은 트럼프랑도 싸우고 나간 사람이죠. 존 볼튼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북한이
자신들의 성능 개선 필요에 따라서 ICBM 시험을 한다고 해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저 사람이 그 뒤에 얘기한 것이 시간은 북한 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되고 트럼프가 한 것도 실패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볼턴이 말하는 북한 해법은 아주 분명합니다. 두 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한국이 북한을 통일하도록 하는 것. 북한이 한국에 의해서 통일되면은 그럼 북한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죠. 또 하나, 북한의 핵시설을 무력 공격을 통해서 파괴해버리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저 친구는 전쟁하자는 친구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위에 방법이 있나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많은 미국의 그 친 바이든 언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도 상당히 그 바이든의 친한 쪽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뭐 나오는 소리가 그럽니다. 트럼프 때와 달라. 트럼프 때와 달라? 예, 트럼프 때와 다르려면은 이렇게 해야 달라집니다. 북한을 가서 때리면 확실히 다른 겁니다. 트럼프가 다 했어요. 뭐 북한에게 Fire and Fury, 분노의 불을 퍼붓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자기 편으로 돌리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마지막 방법이었는데 그거랑 다른다면은 그러면 가서 폭격하는 거 외에 다른 뭐가 있는지 다음 주에 나온다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그 바이든의 대북한 정책이 나오면은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지금 북한이 미국을 좀 가볍게 보고 덤벼들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요 북한 문제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 중국 문제로 아예 그 이 주제를 바꿔서 다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주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